첫 번째, 신경계의 구성 체계. 신경계의 구성 체계는 이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체계를 좀 알려주는 단원인데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신경계의 구성 체계는 쭉 어떤 신경이 있다는 개념을 좀 잡아놔야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살을 붙이면서 공부할 수 있고 내용 정리가 완성이 될 거야.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마치 염색분체와 상동염색체와 또는 핵산과 핵형처럼 이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전반적인 그 단원에 깔려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돼. 되게 중요하다. 신경계는 아마 초등학교 때도 안 배우나? 중학교 때부터 배우나? 자,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마 알걸? 신경계 크게 나누면 어떤 신경계, 어떤 신경계. 그렇지, 들어봤잖아. 배운 거야. 나도 모르게 배운 거예요. 시험 때 막 바짝 공부한 거야. 근데 지금 어느 단어인지 까먹은 것 뿐이지. 아마 나왔을 거라고. 중학교에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뉩니다. 말초신경계. 이거 너무 멀다. 중추신경계 쓸 게 별로 없어서. 말초신경계로 나뉜다. 크게. 자, 그러면 중추신경계는 뭐냐면 우리 몸의 신경계 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걸, 그래서 중추신경계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뇌와 척추가 아니라 척수. 뇌와 척수가 있다. 그러면 말초신경계는 뭐냐면 가장 쉽게 설명하면 뇌하고 척수가 아닌 신경이에요. 알겠죠? 뇌하고 척수가 아닌 중추신경을 제외한 나머지 신경. 그래서 이 말초신경계를 정의하자면 중추신경계와 연결된,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중추신경계하고 연결은 돼 있다고. 자, 연결돼서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을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 와, 그러니까 말초신경계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중추신경이 아니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아니고 중추신경계와 연결돼 있다는 거 두 번째야.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와 연결돼서 어떤 거는 감각기하고 연결돼 있고 어떤 거는 반응기랑 연결돼 있으면 돼. 그게 바로 말초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말초신경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중추신경계하고 감각기하고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우리 몸의 반응기랑 연결되어 있거나. 자, 이 신경과 이 신경이 말초신경이라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신경은 무슨 신경? 감각기에서 중추로 연결해 주는 거. 감각기에서 받은 흥분을 중추에게 전달해 주는 신경. 감각신경. 그리고 중추신경의 명령을 반응기에 전달해 주는 신경, 운동신경. 감각신경과 운동신경만 말초신경이야. 알겠죠? 감각신경과 운동신경만 말초신경이다. 그래서 이런 말초신경계를 체계를 좀 나누면, 첫 번째 기준, 해부학적 기준으로 나누면, 해부학적 기준.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건 중추신경계와 연결돼서 온몸에 뻗어 있는 건데, 근데 이 중추신경계가 몇 가지야? 두 가지죠. 뇌도 있고 척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뇌랑 연결된 말초신경이 있고 척수랑 연결된 말초신경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해부학적 기준에 따라 나누면, 연결된 상태에 따라 나누면 뇌랑 연결된 뇌신경과 척수와 연결된 척수신경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절대 뇌신경은 뇌를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뇌를 구성하면 중추신경계잖아. 그래서 뇌신경은 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뇌와 연결된 말초신경이라고요.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 자, 뇌와 연결된 말초신경과 척수와 연결된 말초신경인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각각 얘는 12쌍이 있고요. 얘는 31쌍이 있습니다. 왜 쌍으로 표현하냐면 대칭으로 이 뇌에 12개가 빨대처럼 꼽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 뇌 껍데기를 벗기면
이렇게 칼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껍데기 벗겨서 보면 뼈가 있고요. 뼈의 바깥쪽에, 뼈의 안쪽, 이 뇌뼈의 안쪽에 신경들이 빨대처럼 이렇게 박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려면 이 두개골을 잘라야 돼요. 이 톱으로 쫙, 싹싹 잘라서 구멍을 내서 보면 퐁퐁퐁 이렇게 박혀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하나 딱 뽑아버리면 걔는 죽어요. 알겠죠? 뽑기도 되게 편해요. 그냥 쭉 뽑혀요. 그게 이게 강하진 않다. 세포 연결된 게 강하진 않아서 그래서 이게 두개골로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두개골 뼈로 단단한 뼈로 보호되고 있다고. 공룡 중에 뼈가 30cm가 되는 뼈가 있는 그 공룡이 있다며. 박치기 공룡. 뭔지 봤니? 조회공원 안 봤니? 조회공원에서 막 박치기 하는 애 있잖아요. 걔는 이 머리뼈가 되게 두껍대요. 30cm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단단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무기로 사용했던 거죠. 그리고 나도 이 두개골의 두개골 뼈의 어떤 그 영향을 좀 톡톡히 본 게, 덕택을 톡톡히 본 게, 내가 이 모자 쓴 게 패션이 아니야. 여기 상처 부위를 가리기 위한 그 붕대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뒤로 자빠졌거든. 이게 목욕탕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밖에 나올 때 이 정도 턱 됐었어. 이 정도 턱에서 내려올 때 미끄러진 거야. 진짜 난 순간 죽는 줄 알았어. 미끄러지면서 뒤로 팍 자빠진 거야. 자빠지면서 여기 턱 있죠? 턱이 뒤로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어,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내가 낙법을 배워서 내가 검도 유단자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떨어질 때 이러면 내가 죽어. 살짝 이렇게 올렸어. 그래서 여기에 비껴 맞은 거야. 안 그럼 정통 맞았으면 난 죽었어요. 뼈 깨지면 죽었다고. 이게 비껴 맞으면서 살이 12cm가 찢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쫙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져가지고 나는 괜찮거든. 그냥 이 망치로 팡 때리는 느낌이었어. 근데 내가 발가벗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창피한 거야. 창피한데 아프지만 창피한데 가지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옷을 다 입은 거야. 봤더니 막 피가 툭툭 떨어져. 그래서 뭐지 했더니 뒤에서 이렇게 피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수건으로 이렇게 맞고 전화를 했어. 나 위급상이다. 좀 이게 심상치가 않다.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그랬더니 사람 좀 불러주더라고. 이게 탈의실이니까 여기 못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다른 관리인이 들어와서 내 뒤를 보는데 잠깐만요 해가지고 여기 봤어. 놀라는 거야. 속 안에 뼈가 보이는 거죠. 12cm니까 이게 쫙 찢어지니까 이게 벌려져 있는 거야, 이렇게. 속 안에 이게 하얗게 보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야. 괜찮냐고. 괜찮냐고 막 이러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뼈는 다치지 않아서 괜찮은데, 겉에서 봤을 때는 머리가 완전 다 터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속 안에 막 뇌수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막 정신은 괜찮냐고 막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꼬매는데 나는 누운 다음에 그 낚시 빠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실로 꼬맬 줄 알았거든. 녹아지는 실로. 근데 이게 살이 얇잖아. 살이 얇으니까 바늘 실로 못 꼬맨대. 스탬플러로 박더라고요. 나는 마취를 해줄 줄 알았어. 그래서 마취는 안 하나 했더니 그치 팡팡 박기 시작해. 마취 팡! 진짜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박고 있어. 뚜두두두두두 한 25방울 박는 거야. 그래서 한 5분 만에 끝났어. 와, 이거 진짜 다칠 때보다 더 아파. 팡 박을 때보다 퉁퉁퉁퉁퉁퉁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이러고 있는데 퉁퉁퉁퉁 괜찮아요? 의사가 저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난 진짜 하나도 안 괜찮은데 자꾸 박더라고. 내가 안 괜찮아고 말하면 어쩔 건데 방법이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안 박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있었지.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 철심이 쫙 박혀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헛소리를 하거나 내가 만약에 문제를 못 풀어도 이 사람이 조금 정신이 아직은 안 돌아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참을만하게 좀 아파. 그러니까 너네도 좀 참을만하면 아프면 참으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난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못 참을 만큼 아프면 내가 속을 빼면 되는데 참을 만큼 아프니까 짜증나. 수업은 해야 되잖아. 너네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참을 만큼 아픈 게 짜증날 거야. 척수 같은 경우에는 길게 뻗어 있는데 31개가 뻗어 있다고요. 알겠죠? 얘는 12개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이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기능과 상관없이 연결된 중추에 따라만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뇌신경도 어떤 신경과 어떤 신경이 연결되어 있냐면
감각과 운동. 그렇죠. 뇌와 연결된 감각과 운동이 뇌신경이고, 척수신경도 척수와 연결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척수신경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기능에 따라서 나누면, 자, 기능에 따라서 말초를 나누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으로 나뉜다. 저는 뉴런 배울 때 뉴런의 종류에서 구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 한 것처럼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으로 나뉜다. 자, 그럼 이 구심성이 뭐냐면 구심력의 방향, 즉 외부에서 중심 방향, 외부에서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이런 흥분의 방향을 전달해 주는 걸 구심성. 자, 원심성은 원심력의 방향처럼 중심 방향에서 외부 방향으로 흥분을 전달시켜 주는 신경,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따라서 구심성과 원심성 신경의 이름은 바로 흥분의 방향에 따른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흥분의 방향에 따른 이름. 자, 그러면 외부에서 중추 방향으로 흥분을 전달하면 감각을 느끼니까 이 구심성 신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감각신경이라고도 한다. 자, 그리고 중추 방향에서 외부의 반응기로 흥분을 전달하면 반응기가 근육이라서 움직이니까 운동신경이라고도 한다고요. 그러면 구심성 신경과 감각신경은 같은 거라고 봐도 되나요? 네. 이꼴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원심성 신경과 운동신경도 이꼴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용어를 만든 것 뿐이니까. 근데 이 운동신경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왜 두 가지로 나뉘냐면, 자, 우리 몸에 있는 중추신경계가 모두 같은 운동신경을 사용하는 게 아니야. 우리 근육에서 배웠죠. 수의근과 불수의근이 사용하는 운동신경이 달랐죠. 대뇌는 이 수의근인 골격근한테 어떤 신경으로 명령을 준다? 채성신경. 그리고 뇌가는 불수의근한테 자율신경으로 명령을 줬죠. 하지만 채성과 자율은 둘 다 운동신경이죠. 그러니까 이 운동신경은 중추의 명령을 반응기에 전달하는 건 맞지만 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운동채성신경과 운동자율신경으로 나뉩니다. 운동채성신경, 이게 전체 플레임이야 원래는. 그리고 운동자율신경.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운동자를 일반적으로는 생략을 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감각채성신경도 있나요? 네. 원래 있어요. 왜냐면 내 살을 이렇게 만졌어? 이 만지면 이 감각신경이 어디로 가서 흥분을 전달해요? 대뇌로 전달하죠. 그러면 대뇌하고 연결되어 있죠. 자, 이러한 감각신경을 감각채성신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호흡 막 떼게 운동했어. 운동하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CO2 양이 어떻게 돼요? 증가되겠죠? 그러면 CO2 양이 증가됐다는 정보를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연수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왜냐면 연수가 그걸 알아야 심장호통을 빠르게 해주니까. 그러면 이 CO2의 농도가 높다는 걸 알려주는 감각신경도 있을 거라고. 그거는 대뇌가 지배해요. 대뇌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얘는 감각자율신경이에요. 그렇게 구분한다고 원래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감각자율까지는 배우진 않는다.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 운동채성, 운동자율신경이 원래 있는데 둘 다 운동신경이니까 생략해서 읽는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하면 돼. 이해됐죠? 자, 그런데 자율신경은 또 두 가지로 나뉘죠. 자율신경은 중학교 때 배운 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체계만 더 정리하면, 여기 운동채성신경하고, 자, 감각신경 중에, 이것도 좀 나눠주면 좋은데 그냥 안 배우니까, 이 감각신경 중에 이 운동채성신경 합쳐서 대뇌의 지배를 받는 신경을 채성신경계로 묶어줍니다. 채성신경계. 그러니까 모든 감각신경이 아니야. 내가 지금 그렇게 보이도록 썼긴 한데 모든 감각신경이 채성신경은 아니다. 대뇌의 지배를 받는 것만. 그래서 옆에다 써줄게. 얘는 대뇌와 연결된 말초신경이다. 말초신경계다. 또는 대뇌의 지배를 받는 신경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 그래서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 대뇌와 연결된 말초신경계다. 그걸 바로 채성신경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체계를 좀 잡아놔야
그다음부터 이제 살을 붙이면서 내용들을 연결하라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1번. 내가 필기한 거는 다 시험 보면 돼. 내가 필기해 주는 건. 그래서 두 번째, 중추신경계 중에 뇌에 대한 거죠. 뇌에 대해서 서치하시오니? 뇌 맞니? 아, 중추신경계야? 그럼 두 번째,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 척수가 있어. 오른쪽 편에 위에 보면 척수가 있는데, 뇌는 전부 다 동부필사. 자세히 써줘야 돼요.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혼자 봐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동부필사야. 알겠지? 반드시 공부해야 돼. 특히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적인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 꽤 많이 나오니까, 아예 모르면, 이 기업적인 내용들은 모르면 그냥 무조건 틀려. 응용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오늘 내가 풀어주는 문제라든가 좀 심한 문제는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 알겠죠? 근데 내신에서는 반드시 나온다. 척수는 내가 필기해 줄게요. 자, 척수. 자, 척수는 척추가 아니라 척수라서 좀 이렇게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은 좀 헷갈려 하더라고. 척추하고 척수하고. 척추는 뼈야, 뼈. 이 뼈의 뒤쪽, 앞쪽이 아니라 뼈의 앞쪽에 있으면 안 돼. 왜냐면 앞쪽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주로 구부리는 게 뒤로 구부리니 앞으로 구부리니.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보통 이제 앞으로 구부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앞으로 구부리는 게 많으니까 이 뼈의 배 쪽으로 해서 신경이 있는 게 아니라 척수가 뒤쪽으로 있다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안쪽에 보호를 받으면서 척수의 안쪽과 바깥쪽 사이에 존재해. 그래서 내가 자세를 이렇게 꾸부정하게 계속 이렇게 구부리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그 뇌수, 척수가 튀어나온다고.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자극한다고요. 뇌수가 나오면 척수 나오면서. 그게 바로 디스크인 거죠. 그러니까 자세를 항상 복근하고 스트레칭 같은 거 중간중간 해줘야 된다고.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척수는 이 척추뼈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그런 중추신경계 중에 하나야. 그래서 척수의 구조는 첫 번째, 바깥쪽과 안쪽의 질이 좀 다른데, 바깥쪽은 겉질, 안쪽은 속질이라고 하고, 자, 겉질 부분은 본론부터 얘기하면 백색질이고, 백색질, 속질은 회색질입니다. 그럼 우리가 백색질과 회색질 하면 좀 더 어두운 건 회색이죠. 얘가 어두운 이유는 밀도가 높은 물질들이 들어있으면 빛의 투과성이 떨어지니까 좀 어둡게 보이는 거거든. 우리 마이오신하고 겹친 구간이 더 어둡게 보이는 것처럼. 그 회색질로 보이는 이유는 이 회색질인 이 속질은 핵이 포함되어 있는 신경세포체가 다량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신경세포체가 많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해하기 편하게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이거는 그림은 안 그려도 돼. 이게 척수가 위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척수를 보면 바깥쪽과 안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바깥쪽 겉질, 이 안쪽에 속질. 그러면 뉴런의 이 척수를 구성하고 있는 연합 뉴런들의 배열 상태가 안쪽으로 신경세포체, 바깥쪽으로 축삭돌기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는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거죠. 핵 때문에. 그래서 회색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축삭돌기들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밝게 보인다. 축삭돌기가 대부분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 척수하고 말초는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지? 연결되어 있어. 모든 말초는 이 중추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척수 주변에 있는 이 아래쪽 상반신과 하반신 쪽에 있는 이런 말초신경계들은 척수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결되는 부분이 겉질일까요? 속질일까요? 요놈이 중요해? 요놈이 중요해? 둘 다 중요하겠지만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요? 다시 나연이의 몸 중에 머리가 중요해? 팔이 중요해? 팔이 중요하니? 머리가 더 중요하죠? 머리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머리가 모든 어떤 그 활동을 관장하니까.
생명활동도 관장을 하고, 그것처럼 신경세포체가 중요해, 추석돌기가 중요해? 얘가 중요하겠죠. 얘 속에 핵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핵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핵이 있으면 중요해? 그게 당연한 거야? 핵이 있으면 중요하니?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핵이 있으면 왜 중요해? 핵이 있으니까 이 신경세포체가 있는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한 부분일까요? 핵이 뭘 하는지를 생각하면 되지 않나? 핵이 담당하는 게 뭐예요? 왜 말들이 없어? 핵 속에 뭐가 들어있어? 유전 물질, 유전 정보. 유전 정보가 뭔데? 도는 것 같지? 유전 정보는 특정 단백질의 설계도야. 그러면 단백질이 왜 중요한데? 단백질이 효소의 재료야. 따라서 유전 정보가 있어야 단백질을 만들고, 이 단백질로 효소를 만들고, 이 효소가 있어야 뭘 시작할 수 있어? 다양한 물질사를 시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핵은 물질사를 위한 스위치야. 알겠죠? 스위치가 작동을 해야 이 세포가 물질사를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가 컨트롤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핵 부분은, 이 신경세포체가 있는 핵 부분을 바로 이 뉴런의 물질대사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초신경은 이 신경세포체가 있는 회색질과 연결돼야 돼. 근데 문제가 있죠, 이제. 이 말초신경이 이 척수하고 회색질하고 연결되려면 얘가 이 회색질이 어디 존재한다고?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기어 들어와야 될 거 아니니. 속질 연결돼야 되니까. 근데 이 온몸에 뻗어있는 이 신경들이 그냥 지 마음대로 막 다 기어 들어와 봐. 감각 들어왔다, 운동 들어왔다, 막 다 섞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감각 일로 와. 이렇게 줄 세워놓고 운동신경 일로 와 해놓고 너네 일로만 들어와. 너네 일로만 들어와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신경이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속질에 연결되기 위한 구조가 한 가지가 추가돼요. 척수는. 근데 대뇌는 왜 이런 게 없냐면, 대뇌는 회색질이 바깥쪽이야. 대뇌는 회색질이 바깥쪽이기 때문에 두개골을 깨고 열면 바깥쪽에 송송송 박혀 있다고요. 회색질이 바깥쪽이니까 대뇌는. 근데 척수는 안쪽에 회색질이기 때문에 안쪽에 기어 들어가기 위한 그런 구조물이 존재한다고. 그게 두 번째 구조다. 속질에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말초신경이 속질과 연결되기 위한 구조. 구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걸 바로 전근과 후근이라고 합니다. 전근과 후근. 이 전근에서 이 전자는 앞전자, 그래서 방향으로 따진다면 배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전근. 그리고 이 후근은 뒤후자, 등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근에는 운동신경의 다발이 들어오는 곳이고, 자, 운동신경 모여서 들어오는 곳, 연결되는 곳. 그리고 후근은 감각신경에 모여서 들어오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여서 연결되는 곳이다.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 암기상에 대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자, 근데 그 응용 문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냐면, 자, 이 전근이 운동신경이잖아. 그럼 예를 들면 얘가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얘가 배가 있고 얘가 등이 있어. 그러면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어요. 얘는 배 쪽에 있으니까 무슨 신경? 전근. 전근이니까 무슨 신경? 운동신경인 거죠. 얘도 운동신경인 거죠. 얘는 감각신경인 거죠. 얘가 운동신경, 감각신경. 운동신경, 감각신경.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운동신경은 우리 몸에 왼쪽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오른쪽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위에서 바라보면 여기 배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배가 이쪽에 앞쪽에 놓고 보면 여기는 오른쪽. 따라서 이 운동신경은 우리 몸의 왼쪽 몸에 연결되어 있겠죠. 방향을 알 수 있다. 알겠죠? 전근과 후근을 통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좌우를 구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얘기해주면, 전근과 후근을 통해 좌우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갑자기 왼팔을 물어보고 오른팔을 물어봤다. 그러면 전근과 후근을 통해 방향을 판단하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기능. 척수의 기능. 밑에다 써야 되는데. 기능. 네, 아래쪽에다 적어놔야 돼. 기능 첫 번째. 척수는 뇌와 말초신경을 연결합니다. 말초신경을 연결한다. 자, 뇌하고 말초신경을 연결해주는 이 중간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척수가 망가지면 뇌하고 말초신경 둘 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연결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사고가 날 때 꼭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뒷목. 이 뒷목이 꺾이면 순간 죽어요. 연수가 끊어지면. 연수는 뇌에서 교차가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좌우 신경들이 이 연수에서 교차가 돼서 여기 중간 부분에 다리 역할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연수가 끊기면 뇌하고 척수의 연결이 끊겨.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쇼크사로 죽는다고요. 또는 척수가 끊겨도 죽어요. 척수가 잘못 끊기면 뇌하고 말초가 순간적으로 기능을 잃기 때문에 쇼크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뒷목과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자에는 등받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척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자동차 의자, 비행기 의자 다. 그리고 목 받침이 있는 거예요. 목 받침은 연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탁 부딪혔을 때 쿵 치고 막으라고. 이게 없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꺾이죠. 목 받침 없으면 꺾여버리니까. 그래서 헬멧도 마찬가지. 목을 보호하는 겁니다. 목 꺾이지 않게 보호하는 게 헬멧이라고. 이 뚜껑은 목을 보호하지 못하죠. 이거 뚜껑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끼나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오토바이는 절대 이런 건 끼면 안 돼. 이런 걸로 껴야 돼. 뭔지 알죠? 되게 답답한 거. 그걸로 껴야 된다고, 원래. 근데 그거를 안 주고 타라고 하는 선배 오토바이는 타지 말아라. 알겠지? 그러다 죽는다. 그렇지? 오빠 달려 이러다 꺾여서 죽는다고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목하고 허리는. 두 번째, 척수반사의 중추입니다. 척수반사의 중추인데 이 척수반사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되게 많아요. 첫 번째, 누구나 알고 있는 거 무릎반사? 들어봤죠? 무릎반사. 이 무릎반사는 실생활에서 이용되진 않지만 척수가 정상인지 활용하는 그런 검사법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상하게 이 무릎반사에는 척수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회피반사.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우와! 척수반사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 척수반사예요. 알았죠? 이거 위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뭐지? 이렇게 놀리는 게 전부 다 척수반사예요. 척수 살아있네요. 안 놀리는 데는 척수가 죽었을 수도 있어. 집에서 한번 무릎반사 해봐야 돼요. 세 번째, 황급히 피하는 걸 회피반사. 그러니까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척수가 바로 명령을 주는 거예요. 빨리 놀래게 하는 거라고. 빨리 피하게 하려고. 세 번째, 배뇨반사. 배뇨반사는 오줌을 싸게 하는 반사예요. 그 오줌을 싸게 하는 건 어떻게 싸게 하냐면 방광의 수도꼭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는 구멍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방광의 문을 열어주는 걸 바로 배뇨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뇨반사인 방광에서 문을 열어서 물을 떨어뜨리는 건 척수가 하는 일이야. 대뇌가 관여할 수 없어. 하지만 얘가 떨어뜨렸을 때 나는 괄약근으로 이걸 막을 수 있어. 그 괄약근은 수의근이야. 알겠죠? 최종적인 수도꼭지는 수의근이라고요. 근데 이 괄약근이 없는 동물이 있어. 그게 새야. 그러니까 새는 참는 게 뭔지 몰라. 지나가다가 똥을 딱 싸고 갔는데 새를 잡아다가 너 왜 쌌어? 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응? 막 물음표 뜬다고요. 무슨 말이지? 난 참는 게 뭔지 모르는데? 막 이런다고요. 얘는 그냥 나오면 바로 나와요, 그냥. 왜? 몸을 가볍게 해야 되기에 진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그냥 막 싸요. 몸에 절대 가둬놓지 않아요. 바로바로 나와버린다고. 몸을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네 번째, 배변반사도 척수반사예요. 똥을 싸게 하는 거. 똥을 싸게 해서 내보내는 건 척수지만 마지막에 괄약근으로 쪼여서 막을 수 있는 건 또 수의근이다. 알겠죠? 괄약근으로. 근데
이 오줌하고 똥을 참는 이런 괄약근은 연결되어 있어요. 한쪽에 내가 힘을 주면 뒤쪽에도 같이 힘이 들어가요. 알겠죠? 다섯 번째, 땀 분비. 그래서 이 다섯 번째까지가 바로 척수 반사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척수를 내가 다쳤으면 당연히 하반신 마비에 관여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을 못한다. 얘도 못한다. 그러니까 땀 분비가 안 되면 체온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살들이 썩을 수 있습니다. 다리도 못 움직이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땀까지 안 흘리면 아래쪽이 썩기 시작하겠죠? 그걸 창이 걸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보호자가 계속 돌려줘야 돼요. 5분마다, 15분마다 이렇게 돌려준다고요. 옆으로 돌렸다가, 뒤로 돌았다가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살이 다 썩어버린다고. 그리고 배뇨 반사와 배변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석션 해줘야 돼요. 이 방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푹 빨아들어가지고 오줌 빼줘야 되고요. 하루에 몇 번씩. 대장에 관 넣어가지고 똥을 다 빼줘야 돼요. 스스로 싸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힘든 거야, 이게. 척수 반사는 못 움직여서 불편한 게 아니라 이 작용을 집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보호자가 기계를 사서 석선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병원을 가야 되니까. 그게 더 힘드니까. 온 가족이 그냥 다 고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절대 사고 나면 안 된다. 차라리 죽어라. 알았죠? 가족들 고생시키지 말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 생각은 그래, 진짜로. 본인을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하반신 마비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건 최악이야.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환자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제일 이제 그 척수가 다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오토바이야. 오토바이로 척수를 다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팍 박아버리면 꺾여버리니까. 이게 제일 많이 꺾이니까. 오토바이는 안 타면 돼. 웬만하면 오토바이 안 타면 돼. 자동차는 그냥 사고 나면 죽잖아. 척수가 다치진 않는단 말이야. 비행기도 그냥 사고 나면 다 죽잖아. 차라리 그게 낫다고. 척수만 딱 다쳐가지고 막 평생을 불구로 사는 것보다 낫다니까.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절대 타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하다. 이제 세 번째, 말초신경계는 되게 중요하다. 말초신경계. 3번은 별표 치고 엄청 잘 정리하고 엄청 잘 외워야 돼. 아주 잘. 왜냐하면 수능 때도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말초신경계는 아까도 정리했지만 크게 감각신경도 있고 감각신경계도 있고 운동신경도 있죠.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뉘고, 자, 이 운동신경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운동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뉩니다. 자, 그럼 각각의 어떤 체계가, 자, 감각신경은 외부에 있는 감각기로부터 이렇게 안 생겼지. 중추신경으로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신경세포체가 옆에 측면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맞죠? 자,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 중에 어디가 가지돌기야? 둘 다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지만 어디가 가지돌기? 흥분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전달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분비하는 곳이죠. 똑같이 생겼지만 둘 다 축삭돌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 가지돌기고 이 부분이 축삭말단이라는 거 조심. 알겠죠? 그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얘가 가지돌기고 얘가 축삭돌기다. 축삭말단이다. 자, 그러면 축삭말단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면서 전달을 하죠. 그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아세틸콜린입니다. 그러면 이 아세틸콜린은 흥분성 시냅스를 결정해요? 억제성 시냅스를 결정해요? 흥분성이었죠. 왜냐면 이 아세틸콜린은 다음 뉴런에 어떤 통로가 결합한다? 너네 필기 안 했니? 시냅스의 종류?
흥분에 이동할 때 맨 마지막 장에 맨 마지막 흥분성 시냅스, 억제성 시냅스 있잖아요. 필기했던 애들은 기억나는 거지. 나연이는 필기 안 했나 봐요? 물음표 뜨는데 얼굴에? 아까 새처럼? 필기 안 했어요? 흥분의 이동 없어? 뭐야 그건? 찾아봐봐. 흥분 있지. 그래서 마찬가지 얘도 다음 뉴런에 나트륨 통로와 결합을 해서 나트륨 통로를 열어주니까 나트륨이 들어오게 해서 탈곡을 촉진해준다고. 여기 좀 막전을 상승시켜준다고요. 그래서 흥분성 시냅스를 형성시켜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된다고. 이해됐지? 자, 체성신경은 중추의 명령을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골격근에 전달하죠. 골격근에만 전달한다. 자, 그럼 마찬가지 이 말단에도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데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이다. 그러면 자율신경도 마찬가지. 얘도 운동신경이니까 중추신경계에서 시작한 흥분을 전달하는데 근데 두 개로 돼 있어. 이 자율신경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를 나누고 써야 되는데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고 자, 교감신경은 중추신경에서 뻗어나와서 앞이 짧고 뒤가 길고 자, 부교감신경도 이거를 그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위아래로 쓰자. 중추신경계 다 썼어? 벌써? 부교감신경은 앞이 길고 뒤가 짧다. 그래서 어떤 반응기 영향을 주냐면 불수의근에 영향을 줍니다. 불수의근. 자, 이 체계가 어긋나면 틀린 말이다. 자, 그러면 신경절이 있죠? 이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신경절이 있는데 교감과 부교감 각각 신경절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둘 다 동일하게 아세틸콜린입니다. 이게 용어가 익숙치 않으면 계속 아세틸콜린 얘기해야 돼. 알겠죠? 이거 에어컨이 아니에요. 알겠죠? 아세틸콜린. 나는 익숙하니까 내가 AC라고 쓴 건데 익숙지 않으면 자꾸 말해줘야 돼. 나중에 이게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AC라고 쓰면 안 돼. 알겠죠? AC라고 쓰면 못 알아봐. 실제로 AC 쓰는 용어긴 해. 약사로 쓰는 용어긴 한데 근데 배우는 사람이 AC라고 쓴다면 선생님이 얘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이라고 꼭 써줘야 된다. 자, 근데 교감신경 말단은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이거 거기서 많이 나오는데 중증외상센터? 그 의사들 나오는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막 중환자들한테 의사가 얘기해. 옆에 있는 보조한테 에피네프린 주사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같은 거예요. 에피네프린. 이 에피네프린 주사하게 되면 심장호동이 빨라져요. 그래서 죽어가는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요. 원래 죽어야 되는 애를 억지로 살려놓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살려놓으면 뇌사에 빠지는 거예요. 죽은 거를 살려놨으니까. 근데 뭐 뇌가 안 죽은 상태라면 이제 제대로 사는 거고, 뇌가 죽었는데 몸만 살려놓으면 이제 뇌사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살릴 수 있다고요. 과연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죽으면 죽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부교감신경의 말단은 마찬가지 아세틸콜린이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얘만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다 모든 신경의 말단은 다 아세틸콜린인데 교감신경, 신경절 이전 신경의 말단만 노르에피네프린.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추신경계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이 중추신경계 아까 지금 썼는데 이 감각신경에서도 중추신경이 나오고 운동신경의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에 각각 이 중추신경계들이 나오죠.
근데 이 뻗어나오는 해부학적 구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채성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이 중추신경에는 뭐가 있냐면 대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이 채성신경 중에 이 대뇌와 연결된 채성신경이 뭐가 있냐면 얼굴 근육.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거 다 대뇌하고 지금 연결되는 운동신경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감각신경 있죠. 피부에 있는 감각신경. 이거는 전부 다 대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싸대기 때리면 엄청 더 아프죠. 여기 때리는 것보다 여기 훨씬 아프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팔은 척수를 거쳐서 가거든요. 그리고 감각종의 개수도 적고. 그러니까 더 민감한 거죠, 여기는. 여기 더 민감하다고요. 그래서 더 아프다. 그래서 권투할 때 어딜 때려? 팔 때려? 얼굴 때려? 얼굴 때리는 거죠. 얼굴 맞으면 더 타격이 크니까. 직접 연결되어 있다, 대뇌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 중추도 대뇌도 있는 거죠. 또는 소뇌와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대뇌가 소뇌한테 명령을 주면 소뇌가 연결돼서 중추 차창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소뇌를 거쳐서 가기도 한다. 그리고 또는 척수를 거치기도 해요. 척수에서 뻗어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팔에 있는 운동신경은 대뇌에서 바로 뻗어나오는 게 아니라 척수로 가서 척수에서 뻗어나와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교감과 부교감 신경에 불수근에 연결되어 있는 이 중추신경에는 뭐가 있냐면, 연결되어 있는 중추신경에는 요 놈에는 중뇌도 있고 연수도 있고 간뇌도 있습니다. 중뇌, 연수, 척수도 있습니다. 자, 흥분의 시작 지점이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자율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이 해부학적 구조인 곳이 중뇌, 연수, 척수밖에 없다고요. 알겠죠? 교감과 부교감 신경은 전부 다 중뇌 또는 중뇌 또는 연수 또는 척수하고만 연결되어 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이 부분은 문제에서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필기 좀 해줄 테니까 완벽하게 기억해라. 완벽하게. 중뇌, 연수, 척수, 그리고 동궁, 소호순배, 방광. 자, 소호순배가 뭐냐면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근데 이 배설계에 이 방광도 이 배설계에 포함되거든. 얘도 배설기관이라서. 근데 따로 쓰는 이유는 얘는 연결되는 구조가 좀 달라. 다른 배설기관과 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빼놓은 거야. 왜냐면 이 방광을 조절해주는 건 척수거든요. 아니, 방광은 얘가 따로 조절해서 배뇨, 배변 반사를 해준다고요. 배뇨 때문에 이 척수가 얘 조절해주기 때문에 따로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럼 빨간색은 교감신경을 표시할게요. 얘는 교감신경. 그리고 파란색은 부교감신경을 표시할게요. 얘는 부교감신경. 자, 그럼 교감신경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교감신경은 모든 교감신경,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 모든 교감은 척수에서 뻗어 나옵니다. 그래서 동궁에 연결된 것도 척수에서 뻗어 나오고,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와 연결된 것도 척수에서 뻗어 나오고, 방광에 연결된 것도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뻗어 나옵니다. 예외가 없으니까 외우기 편하죠. 그러니까 모든 교감신경은 척수신경이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라고요. 알겠죠? 척수와 연결된 운동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교감신경은 척수하고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교감은 척수신경이다. 맞는 말. 알겠죠? 그래서 동궁의 크기를 크게 해줍니다. 척수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동궁의 크기를 크게 해준다. 그리고 소화와 배설은 억제합니다. 왜냐면 교감신경은 근육의 에너지를 막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근육의 에너지를 막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근육의 에너지를 공급해야지 소화기하고 배설기에 에너지 공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근육의 에너지를 많이 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에너지를 안 주고 억제를 시키고, 호흡과 순환은 증가시켜서 골격근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게 바로 교감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둑이 칼을 들고 나타났어. 그때 막 올라가고 있는 게 교감신경인 거예요.
알겠죠? 아니면 내가 엄마의 가슴폭에 이렇게 안겼어. 그때 교감신경이 올라가진 않겠죠? 내가 힘쓰는 거니까 그때는 부교감신경이 올라오면서 소화 배설이 돼요. 소화 배설이 막 쭉 우리 몸에서 잘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나른하고 피곤한 나른한 상태, 배부르다 이럴 때 있죠. 햇살 따뜻하네 이럴 때, 그때는 막 몸이 나른하죠. 이 근육의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에너지 어디다 공급하고 있다? 소화기와 배설기가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상태가 바로 부교감이 촉진될 때. 그래서 교감은 소화와 배설을 억제에 기억해야 돼. 그리고 호흡계와 순환계는 증가된다. 그리고 방광도 크게 합니다. 내가 막 지금 근육에 에너지 써가지고 막 싸워야 되는데 오줌 질질 싸면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오줌 질질 흘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줌은 안 싸게 하기 위해서 방광이 커집니다. 알겠죠? 오줌 싸는 그 매로운 그런 느낌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커져 버린다고요. 이 근육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부교감은 좀 위치가 좀 달라요. 자, 부교감 신경이 연결된 곳은 동공은 중뇌랑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호순배는 연수로부터 뻗어나오고요. 자, 방광은 척수로부터 직접 또 뻗어나와요. 좀 특이한 점은 방광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이 모두 척수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좀 특이하고. 자, 근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연결돼서 일단 기능부터 살펴보면 중뇌가 부교감신경으로 동공에 영향을 주면 동공의 크기는 작아져요. 색깔 구분해서 적어. 기능을 내가 색깔을 구분했으니까. 그러면 소화기와 배설은 촉진해 주고요. 그래서 호흡과 순환은 낮춰줍니다. 억제시켜준다. 자, 방광의 크기도 작게 해서 오줌을 싸게 한다. 지금 빨리빨리 싸야 된다. 이런 배설작용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쓴다고. 그 바로 부교감신경. 자, 그러면 이런 반응의 중추를 한번 살펴보자. 조절 또는 반응의 중추. 자, 그러니까 이 동공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해주는 건 누가 해주냐고요? 기억 안 나니? 동공반사의 중추. 중뇌거든? 중뇌가 조절하는 거니까 옆에 중뇌 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교감신경은 좀 이상하죠. 교감신경 뻗어나오는 곳이 척수인데요. 그러면 척수가 조절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중뇌에서 시작한 흥분이 척수를 가서 척수에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기능이 서로 반대 기능이기 때문에 똑같은 경로로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서로 반대 기능의 이 두 기능을 서로 경로를 다르게 해서 이 기량적용을 시켜서 조절을 해주기 위한 그런 체계를 형성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뇌가 조절하는 건 맞지만 척수를 거쳐서 가는 건 교감. 그리고 중뇌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건 부교감. 그래서 모든 부교감 신경들은 바로 조절 중추에서 뻗어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 동공 조절에 대한 중추는 바로 중뇌였던 거고 중뇌에서 뻗어나오고, 소호순배에 대한 중추는 연수니까 연수에서 뻗어나오고, 방광 조절의 중추는 척수니까 척수에서 뻗어나온다고요. 따라서 부교감 신경이 뻗어나오는 곳이 곧 조절 중추다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중뇌고, 얘는 연수, 얘는 척수다. 알겠죠? 다시 좀 요약을 해주면, 자, 교감신경은 100% 척수에서 뻗어나오지만 모든 반응의 중추는 아니다. 알겠죠? 거쳐서 가는 길이다. 하지만 방광 조절은 조절 중추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교감신경은 100% 조절 중추에서만 뻗어나온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된다고. 알겠죠? 되게 중요하고, 이거는 이렇게 합쳐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따로도 쓸 수 있어야 돼. 이 동공만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소화기만 따로 쓸 수 있어야 되고, 방광만 또는 교감만 따로, 부교감만 따로, 이런 식으로 여러 어떤 그 카테고리대로 따로 쓸 수도 있어야 되고, 합쳐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그림으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알겠죠? 되게 중요하다. 넘어갑니다. 자, 뒷장은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지 않지만 정확히 이해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라. 문제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앞장에 내가 필기해 준 건 전부 다 시험. 알겠죠? 앞장에. 뒷장은 시험 보진 않지만 잘 필기해라. 내가 다 설명해 줄 거야. 이건 혼자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라서 처음 배울 때는. 내 그림을 좀 그릴 거야. 왼쪽 위에 있는 그 신경계 모식도를 그릴 거거든. 내가 틀리면 얘기해 줘. 여기다 이제 번호를 붙일 거예요. 똑같이 붙여. 1번, 2번, 3번, 합쳐서 4번, 5번, 합쳐서 6번, 7번. 예뻐 먹었다. 지워야 될 것 같아요.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쓴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자, 이거는 오른쪽에다가 적으면 돼요. 오른쪽 빈 공간에 내가 뭐 써져 있는 것도 있고 안 써져 있는 거 있지만 내가 그냥 안 써져 있는 걸 얘기하면 그냥 따로 적어주면 돼. 자, 뇌를 구성하고 있는 건 2번이고요. 2번. 그리고 척수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은 10번입니다. 그래서 2번과 10번은 모두 뇌와 척수를 구성하고 있는 연합 뉴런이다. 자, 그래서 문제 물어볼 때 2번은 마리집이니 민마리집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또는 10번은 도약전도가 가능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알겠지? 응. 자, 그러면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몇 번인지 한번 써보자. 자, 뇌신경, 동훈아 한번 불러볼래? 뇌신경 몇 번? 네가 생각하는 뇌신경. 뇌신경의 정의를 배웠으니까요. 일단 질러 빨리. 나 네 말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빨리 질러. 1번, 3번, 4번, 5번, 6번. 됐어요? 그 다음에 윤보야. 척수신경. 9번, 그럼 4번이 더 작네. 4번. 이거 척수예요. 이거 이렇게 척수. 4번, 5번, 6번. 6번? 7번, 8번, 9번, 11번. 자, 근데 여기서 4번하고 5번을 보면 이 4번과 5번은 신경을 어디서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 주냐면 뇌와 척수를 연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뇌와 척수를 연결해 주고 있죠? 뇌와 척수를 연결해 주는 말초신경이 있나요? 이게 헷갈리는 건 말초신경의 정의를 모르는 거야. 다시 말초신경이란 뭐라고? 중추와 연결된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 그러니까 중추하고 감각기랑 연결되거나 중추하고 반응기랑만 연결돼 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 말초는 운동 또는 감각이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이렇게 중추와 중추를 연결하는 건 말초신경이 아니야. 그럼 얘는 뭔데요?
중추를 구성하는 신경섬유야. 연합뉴런은 아니지만 신경섬유야. 따라서 중추신경계는 100% 연합뉴런이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알겠죠? 중추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도 중추와 중추를 연결시켜주는 신경섬유가 따로 있다고. 이 신경섬유는 연합뉴런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뇌와 척수를, 그럼 얘네들 어디 있는데요? 중추 안에 들어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 못으로 나타냈으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하고 척수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있는 신경인 거지.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있는 신경. 뇌나 또는 척수를 구성하는 신경이라고요. 이 4번과 6번은. 5번은. 그래서 뇌와 척수를 연결해주는 신경섬유다. 따라서 이러한 이 4번과 5번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거다. 구성한다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얘들은 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1번, 3번, 6번 맞고 7번, 8번, 9번, 10번 맞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A가 뭐냐면, 자, 이 A는 뇌와 직접 연결된 감각기입니다. 뇌와 직접 연결된 감각기를 바로 A. 자, 그러면 B는 뭐냐면 척수를 거쳐, 척수를 통해 뇌와 연결된 감각기예요. 자, 그럼 그 얘들이 뭐가 있냐면 뇌와 직접 연결된 감각기는 얼굴 피부 감각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굴 피부. 알겠죠? 얼굴 피부는 이 감각기가 최소한 이 감각신경으로 대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또는 코, 입, 귀 다 마찬가지. 얼굴에 있는 감각기들, 눈, 코, 입, 귀, 혓바닥 전부 다 얼굴에 있는 감각기들은 대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아프면 모두 아파? 머리도 아파요. 코가 아프면 머리도 아파요. 이빨이 아프면 머리도 아파요. 눈이 아프면 머리도 아파요.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아픈 통증이 바로 연결돼 가지고 대뇌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대뇌도 같이 아프다고요. 연결되어 있는 감각기는 일반적으로,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얼굴의 감각기다. 또는 척수를 통해 뇌와 연결된 감각기는 100%는 아니지만 팔과 다리의 감각기예요. 팔, 다리 감각기. 그래서 팔, 다리 감각기는 척수를 거쳐서 뇌로 이동합니다. 그럼 기억과 니은만. 자, 기억은 뇌와 직접 연결된 반응기. 그리고 니은은 척수를 통해 뇌와 연결된 반응기. 그래서 일반적인 얘는 뭐가 있냐면, 얘는 얼굴의 반응기, 얼굴의 근육, 말할 때 쓰는 근육, 표정을 나타내는 근육, 이런 것들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척수를 통해 연결된 반응기 근육은 팔다리 근육은 척수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자, 그래서 이제 용어를 좀 알았으니까 이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경로가 빨간 신호등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 과정. 자, 어떻게 될까요? 하윤아 반응 경로. 기억? 일로 간다고요? 일로 시작한다고? A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안 봤는데 브레이크 이거 아니잖아요. 빨간 신호등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봐야 되니까 눈으로 들어야지 일단. 그러니까 감각기 먼저 봐야지. A
1, 2, 3번은 얼굴 근육이야. 얼굴 근육으로 밟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다리로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척수를 거쳐야지. 잘 생각하라고. 막 하지 말고. 1번, 2번, 5번. 그렇지. 체성신경으로 돼야지. 이거는 교감신경이니까 교감신경으로 다리 근육을 조절할 수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8번 체성신경으로 다리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고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근육하고 반응 경로만 잘 생각해 주면 돼. 두 번째. 이게 번호가 달라? 그냥 얘는 합쳐서 그냥 기억이라고 해도 돼. 얘네 둘이 합쳐서 기억이라고 하면 되고, 얘들 합쳐서 그냥 니네로 써도 돼. 프라임 구분 안 해도 돼. 알겠지? 응. 자, 2번은 어두운 방에서 더듬더듬 맞니? 어두운 방에서 손으로 더듬더듬 열쇠를 찾는 과정. 해보자. 윤보야. B 9 4 2 5 8 니은. 그렇지. 세 번째. 서서히 뜨거워지는 손잡이에서 손을 떼었다. 손잡이를 떼는 과정. 그러니까 잡고 있는데 괜찮아 뜨겁네 떼야지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뇌가 명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워 이거 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요. 황급히 뛰는 거랑 좀 다르다고. 그럼 비교하라고. 얘도 요놈이랑 같아요. 알겠죠? 요놈이랑 대뇌가 하는 의식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네 번째. 손잡이에서 황급히 손을 떼었다. 황급히가 중요한 말이에요. 황급히 떼었다. 갑자기 떼었다. 황급히 떼는 과정. 그러니까 뜨거운 줄 몰랐다가 뜨거워 하면서 떼는 거는 물론 척수반사인 거죠. 도훈아 해보자. 도훈 아까 1번 했었니? 또 해. 서연아. 손이니까 당연히 비에서 시작해야지. 손 감각기. B 그렇지. 9 10 그치? 10, 11 니은이죠. 자, 근데 내가 뛰는 과정은 척수가 이제 명령을 준 건 맞지만 이 잡았을 때 뜨거운 느낌은 나중에 들어 안 들어? 들죠? 그럼 뜨거운 느낌을 판단하는 건 대뇌죠. 그럼 대뇌로는 전달된 거야 안 된 거야? 되긴 된 거지. 대뇌로 그 흥분이 전달되긴 했지만 대뇌가 이 근육에 명령을 준 건 아니지. 그러니까 척수가 명령을 줘가지고 움직인 건 맞지만 대뇌한테 그 흥분이 전달되는 건 맞다. 그래서 이 9번, 4번 9번에서 4번을 통해 2번으로 가긴 간다고요. 알겠죠? 가는데 얘가 더 빠른 거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더 빠르고 조금 있다가 뜨거워 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대뇌가 느끼고 보내면 손을 다 타버릴 테니까 빨리빨리 피하기 위한 회피 반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공간이 없네. 5번째. 밝은 곳으로 갔을 때. 밝은 곳 먼저 맞니? 어두운 곳 먼저 나오니? 어두운 곳으로 이동했을 때. 어두운 곳으로 갔을 때의 동공반사. 주원아. A 1 2 5 5 5
왜 2번에서 바로 6번으로 안 가고 5번, 7번으로 갔나요? 이거 그 교감. 그렇지. 어두운 곳으로 갔을 때 동공은 커지니까. 크게 면역을 주는 건 교감이니까 5번하고 7번을 통해서 가야 돼요. 알겠죠? 동공을 크게 하는 거니까. 6번째, 밝은 곳으로 갔을 때의 동공 반사. 형서야. A, E, 6 기억이 네요. 자,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동공을 작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뇌로 직접 연결돼요. 중뇌와 직접 연결돼서 뻗어나옵니다. 자, 아래쪽에 겉질이 나옵니다. 감각겉질, 운동겉질 나오죠. 자, 왼쪽은 감각겉질, 오른쪽은 운동겉질. 이 감각겉질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부위가 나오죠. 뭐 손도 있고 팔도 있고 얼굴도 있고 나오죠. 거기에 엉덩이 동그라미. 왼쪽에 감각겉질에서 엉덩이 동그라미. 자, 그리고 오른쪽에 운동겉질에도 엉덩이 동그라미. 됐니? 첫 번째 첫 번째 운동겉질의 엉덩이 부분을 자극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맞춰봐요. 첫 번째, 엉덩이가 찌릿하다. 두 번째, 엉덩이가 실룩실룩 움직인다. 실룩. 세 번째, 엉덩이가 찌릿하고 실룩 움직인다. 뭐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 운동 겉질의 기능을 알면 돼요. 근데 우리가 대뇌 지금 안 했으니까 설명해 줄게. 자, 운동 겉질이란 대뇌의 겉질 중에 운동령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운동령. 대뇌 겉질의 운동령. 이 운동령은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뇌의 겉질 중에 운동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운동신경이 연결되어 있으면 운동신경한테 흥분을 주겠죠. 그래서 반응기가 움직이게 해주는 게 바로 운동령이야. 그래서 수행 운동의 중추인 부분이 바로 이 운동령입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번, 2번, 3번. 그렇죠. 2번 맞아요. 아무런 느낌 없이 실루스로 움직이기만 하는 거예요. 뇌를 열어서 이 엉덩이 부분을 찡찡찡찡 자극 주면 실룩실룩 움직인다고요. 실제로 이 부분을 실험은 굳이 뇌를 열지 않아도 이것도 할 수 있어. 팔에서 이 부분을 누르면 돼. 올라가죠? 이게 인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진짜로. 내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전기 자극을 주면 진짜 특히 움직일 수 있다고요. 알겠죠? 이게 이 부분이 운동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누르면 이 운동신경이 자극되기 때문에 흥분이 이동해가지고 여기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왜 누른 느낌까지 들어요? 감각신경도 같이 내가 눌렀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운동령만 자극을 줬을 거라고 한정시켰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열어가지고 운동신경만 내가 이렇게 눌렀다면 움직이기만 하고 감각은 안 느껴졌을 거라고요. 알겠죠? 두 번째, 자, 그러면 감각겉질의 엉덩이 부분을 자극했다 치자. 감각겉질의 엉덩이 자극. 자, 그러면 똑같아. 1번, 2번, 3번은 1번 찌릿, 2번 실룩, 3번 찌실. 뭐가 맞을까요? 감각겉질의 엉덩이 부분을 자극했을 때. 그럼 당연히 찌릿은 맞겠지. 근데 찌릿은 당연히 있긴 한데 찌릿만 되는 게 아닌 게 감각영의 흥분을 우리 대뇌 안에서 감각영의 흥분을 운동용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바로 연합령이라고 합니다. 대뇌의 겉질이 감각 연합 운동이 있는데 이 연합령이 감각령의 흥분을 운동용으로 이렇게 전달해줘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내가 널 때릴 거야.
널 때릴 거니까 놀라지 말라고. 때렸어요. 근데 얘는 나한테 반격을 하지 않죠. 반격 안 하잖아요. 왜?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칼로 찔렀어요. 그럼 얘가 참을까요? 욕하고 지랄하고 난리 나겠죠. 살려고 막 치고 막 때리고 할 거라고요. 지도 살려고. 그러니까 내가 때려 이 정도면 나이가 든 사람이 떨어뜨렸으니까 좀 참아야지. 라고 하면서 연합령이 운동용으로 전달을 안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중계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감각은 괜찮아. 안 때려도 돼. 라고 명령을 내려줘서 안 보낸 거라고요. 알겠죠? 내가 칼로 찌르면 바로 보내버린다고 얘가. 바로 움직이거나 자기도 이렇게 반격을 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연합령의 기능은 강연령의 흥분을 운동령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엉덩이 부분에 이 자극을 주면 이 감각령의 연합령으로 가서 찌릿도 하지만 연합령이 얘한테 전달해주니까 시력도 움직인다고요. 알겠죠? 연합령이 이걸 중계하기 때문에 둘 다 흥분한다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해되죠? 문제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돼. 연합령의 기능 때문에 둘 다 반응한다. 그리고 동영상이 없어가지고 얘는 설명을 좀 해줘야 돼. 오른쪽에 뇌사하고 식물인간의 차이점. 별거 없는데. 이거 안 찍어놔가지고. 뇌사와 식물인간,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 뇌사하고 식물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식물인간은 대뇌가 다이한 거예요. 대뇌. 그러면 대뇌가 죽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아니죠. 대뇌는 어떠한 생명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아요. 심장, 소호흡, 소화기, 호흡기, 순환기, 배설기는 절대 이 대뇌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대뇌가 죽은 건 그냥 몸의 움직임과 감각, 그리고 생각만 못할 뿐. 우리 몸은 생명활동을 한다고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뇌가 죽고 나머지 연수를 비롯한 뇌관은 살아있으면 뇌관이란 중뇌, 간뇌, 연수. 자, 이 중에서 연수가 되게 중요해. 연수가 만약에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스스로 생명활동을 가능합니다. 스스로 생명활동을 한다. 따라서 생명유지장치가 필요 없다. 알겠죠? 뭐 기도사건이라든가 옆에 띵띵 뭐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그런 건 필요 없이 스스로 산다. 그래서 그냥 일반 객실에서 일반 입원실에서 그냥 가면 누워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게 바로 이 식물인간이라고요. 자,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뇌사는 연수를 비롯한 뇌관이 죽은 겁니다. 연수를 비롯한 뇌간이 다이한 거다. 그래서 생명활동을 스스로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죽어버리니까 모든 뇌가 죽어요. 모든 뇌가 죽는다. 왜냐하면 모든 뇌는 1분 30초 동안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소모가 심해서 그 골든타임 동안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얘가 죽어버리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죽겠죠. 자, 따라서 스스로 생명활동을 못하는 상태. 생명활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생명유지장치에 의해 근근히 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지장치가 필요하다. 이 생명유지장치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료비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병원도 적자고. 알겠죠? 얘가 많을수록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병원이 적자다. 이거를 꼬집은 게 그 넷플릭스의 중증 외상센터야. 거기서 사람을 살릴수록 이 사람은 진짜 진정한 의사지만 병원은 손해보고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한 어떤 갈등을 좀 다룬 거야. 실제로 있는 병원이야. 그게 아주대학교 병원이야. 실제로 아주대학교 병원에 중증 외상센터가 생기면서 있었던 일들을 드라마로 만든 거야. 나오는 그 교수도 실제 주인공이 얼마 전에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죽은 걸로 알고 있어. 굉장히 갈등이 심했을 거라고 병원과에. 안 봤지? 중증 외상센터라고. 들어는 봤니? 이게 인기 있다는 건 들어는 봤지. 나중에 봐. 수능 끝나고. 알았지? 수능 끝나고. 자, 그 다음에 신경계 이상질환.
신경계 이상질환은 크게 두 가지 나눠서 보면 돼요. 신경계가 중추와 말초로 나뉘니까 이상질환도 중추의 이상과 말초의 이상으로 나눠서 기억하면 됩니다. 중추신경에 이상이 있는 경우, 중추신경계 이상 또는 말초신경에 이상이 있는 경우, 글자 안 써진다. 자, 중추신경에 이상인 건 크게 두 가지, 알파, 앞글자만 좀 기억해주면 되고, 말초신경의 이상도 앞글자만 루레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요. 알파 루레. 자, 알은 뭐냐면 알츠하이머 들어봤지? 파는 파킨슨. 루도 들어봤지? 루 게릭. 레는 안 들어봤지? 레프선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 루레 이렇게 기억하라고. 이 중에서 알츠하이머는 대뇌의 신경세포가 사멸하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대뇌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서서히 대뇌가 죽어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억력 감퇴, 판단 능력 장애, 뭐 여러 가지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알츠하이머. 자, 파킨슨병은 중뇌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뇌가 파괴되기 시작해서 중뇌가 서서히 죽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뇌가 죽어가니까 중뇌 이상으로 인해서 크게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중뇌가 눈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불수의적인 편형조절도 관여해. 편형 조절. 내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그래서 이 중뇌가 이상이 있으면 불안정한 자세가 됩니다. 불안정한 자세, 자꾸 넘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걸으면서 갑자기 휙 넘어지고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 파킨슨병에 걸리는 환자는 옆에서 지켜봐 줘야 돼요. 언제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도파민의 분비량이 줄어요. 도파민. 이 도파민은 삶의 의욕을 증진시켜주는 느낌이 들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암울해. 암울하다. 이럴 때 초콜릿을 먹으면 사실 기분이 좀 좋아져요. 맛있거든요. 맛있고 너무너무 좋다 맛있다 이러면서 다시 하자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요. 막 우울할 때도. 그래서 초콜릿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 거 먹으라고 우울할 때. 왜냐면 이 단 거 먹으면 얘가 분비량이 증가돼서 조금은 행복해져. 먹는 순간만큼은 좀 행복해진다고요. 근데 얘가 줄면 그러면 삶의 의욕이 떨어지겠죠. 그럼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럼 우울증도 생기고, 우울증이 지나치면 조현병에 걸리고, 조현병이 지나치면 자살하겠지. 그래서 조현병으로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고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옆에서 좀 잘 지켜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긴 해. 이 중뇌 이상인 파킨슨병은 어차피 나이 들면 다 죽어가. 맞잖아. 나이 들면 전체적으로 다 죽어가는 건 맞아. 하지만 중뇌가 조금 빨리 죽어가는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뭐 되게 큰 어떤 문제는 아니야. 내 생각은 그래. 얘도 알츠하이머도 좀 마찬가지긴 해. 근데 얘는 대뇌가 이상이 있으니까 큰 문제긴 하지. 이렇게 빨리 죽는 게 대뇌이기 때문에 행동장애가 나타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파킨슨병은 행동장애가 나타나진 않아요. 판단 능력이 상실되진 않는다고. 자, 루게릭병은 운동신경 사멸. 그러니까 움직임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골격근을 조려주는 차성신경이 먼저 사멸돼. 그래서 움직임이 먼저 사멸되면서 스티그노큰 박사도 처음에는 앉았죠. 그 다음에는 말을 못하니까 여기다 뭐 달았죠. 그럼 결국에는 자율신경이 사멸되면서 죽은 거예요. 자율신경도 운동신경이기 때문에 이게 자율신경이 사멸되면 이제 뭘 살 수가 없겠죠. 생명활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레프선병은 감각과 운동이 둘 다 이상 있는 건데, 근데 운동신경만 사멸되는 건 루게릭이잖아. 그러면 감각신경이 나오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얘를 좀 강조하면 레프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합니다.